안녕하십니까. 11월 22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. 엔비디아 주가 변동성에 따라 오늘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혼조스럽습니다. 먼저 이 시각 현재 실시간으로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,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6시 현재 장을 마감했습니다. 0.53달러, 0.53% 상승 마감했네요. 뭐 방금 전만 하더라도 한 1% 후반대까지 좀 올라섰는데 종가는 0.53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. 146.67달러.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.56%까지 하락했다가요. 그 다음에 이제 장중 고가는 4.8%. 시작가는 일단 뭐 2.37% 상승 출발했는데 계속 장중 변동성이 있었고 일단 종가는 0.53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다. 이렇게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한 이유가 뭐냐?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죠.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자, 미국 시장은 뭐 정말 단단합니다. 지금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말하기를 차세대 블랙칩 판매가 이전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다. 뛰어넘을 것이라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랙엘 생산 지연 우려감을 덜어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월가의 우려를 좀 달래면서 상승 출발했고 차익 매물도 일정 부분 나오면서 변동성이 진행이 좀 된 거죠. 제가 이제 캡처해서 올릴 때는 플러스 1.15%까지였는데 말이죠. 일단 CEO, 젠스랑 CEO는 블랙엘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다. 본격화되고 있다.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. 본격화되고 있고 완전 생산 단계에 있다. 뭐 이런 표현은 똑같죠. 지금 시점에서 블랙엘 램프와 관련해서 매우 좋은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고요. 지난 이제 이 3분기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구글 등 이게 글로벌 지금 빅테크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이제 이런 클라우드 업체의 칩 이 엔비디아가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50%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. 이전 분기보다 더 좀 늘어났습니다.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도 블랙엘 생산이 지난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, 지연 우려 뭐 이런 것을 달래주면서 상승하고 있다. 이게 이제 오늘 엔비디아 주가를 이끌었고 그러면서 이 반도체 S&P 500 매물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? 이 반도체 주가까지 동반 상승을 시켰죠. 지금 아직 종가로 이게 아직은 이 핌지닷컴이 조금 늦게 업데이트가 되죠. 조금 늦게 업데이트 되는데 이 퍼센트보다 일단 이런 흐름 보시죠.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% 올랐고요. 반도체들 다 올랐죠.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14.94% 올랐네요. 반도체 소부장 AMAT, 램 리서치, 그 다음에 이제 KLA 등도 2에서 한 3%대. 반도체 업종이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, 구글은 이제 반독점 이슈 때문에 오늘 5% 가까이, 4.5%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테슬라는 약보합으로 끝났고요. 메가캡들이 좀 쉬어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, 헬스케어, 그 다음에 산업재, 이런 쪽도 캐터필러가 한 2% 올랐죠. 디어가 7.54% 급등했네요. 용기구, 뭐 이런 쪽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관련 이슈도 있죠.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지금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. 어제는 러시아 측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. 참 이 전쟁이란 게 하루빨리 끝나야 되는데 말이죠. 왜 이렇게 전쟁을 격화가 되고 있는지 말이죠. 세계 평화, 기아 난민, 전쟁에서 좀 해소돼서 평안한 그런 삶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또 이런 블룸버그 이런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.
그 엔비디아 이제 실적 결과가 남겨졌다는 거죠. 네. 이 땡스기빙 랠리, 추수감사절 랠리 가능성을 그대로 좀 두고 있다는 거죠. 실적이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. 네, 물론 이제 그 4분기 전망치는 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는데 압도적으로 넘어서진 않아서 이제 어제 좀 흔들렸지 않습니까? 그러나 오늘 일단 상승 출발했었고 뭐 종가도 일단 플러스로 끝났고 4분기 이제 블랙엘 칩이 완전 생산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점, 네,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추수감사절 랠리까지의 어떤 영향은 네, 있을 수 있다. 그 AI의 어떤 궤적이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다. 뭐 그런 내용이고요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효과로 국제유가, 네, 국제유가 WTI 원유 선물, 국제유가가 WTI 원유 선물이죠. 배럴당 70달러 넘어섰고 금 가격도 상승했습니다. 자, 이 부분 잠깐 네, 여기서 볼까요? 여기서 보겠습니다. 일단 비트코인이 97,000, 98,000달러 됐죠, 지금요. 네, 10만 달러 가까이 됐습니다.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겠고. 야, 장 마감하니까 지금 이게 좀 바뀌었는데 NDF에서는 네. 1달러는 1399.64, VIX는 16.83달러가 되고요. 자, 여기 있죠. 네,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70.19달러로 네, 마감했습니다. 장이 끝나니까 이제 세팅이 바로 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것은 이제 안 나오는데요. 여기 나오네요. 여기요. 여기서 보게 되면요. 비트코인 반도체 ETF는 1.58% 올랐고요. VIX는 이제 1.81% 하락해 있고 국제 유가가 이제 2% 올랐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.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어디 있나요? 네, 적어놨는데 여기 있죠. 자, 비트코인은 이제 98,000달러를 이제 돌파한 이유는 계속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암호화폐 지정책, 그다음에 규제 완화, 이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계속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거 아닙니까? 여기에다가 이제 이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전 위원장인 크리스 잔칼로가 암호화폐 짜르로 거론되고 있다는 폭스 비즈니스 뉴스가 보도를 좀 했습니다. 그 부분이 이제 밑단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이 암호화폐 정책의 이 백악관에서 강력하게 좀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죠.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98,000달러 넘어섰습니다. 비트코인으로 올해 주가가 한 500% 가까이 오른 기업이 있었죠. 마이크로스트래트인데 여기는 이제 이 사이트론 리서치에서 이제 공매도 숏셀러니까 공매도 이 사이트론 리서치가 보고서를 내놨죠. 공매도 보고서. 그래서 17%나 주가가 좀 급락했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셔야겠고. 자, 시킹알파에 제가 한번 관심주로 좀 넣어놓은 건데, 데스티니 테크 100 오늘 4% 올랐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관련주 13% 급등을 했고요.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좋았다.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감이고. 자, TSMC ADR 주가는 1.47% 상승을 좀 했습니다. 자, 나머지는 여기서 한번 잠깐 볼까요? 자,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엔비디아 0.53, 아마존, 다른 메가캡들 좀 주춤했죠. TSMC ADR 올랐고, 알파벳, 반독점 이슈 때문에 4% 약세를 좀 보였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런 또 내용도 나오는데요. 잠깐 볼까요? 암호화폐 규제론자 게리 겐슬러 SEC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식 날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.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. 일단 다우지수는 1% 오른 채로 마감했어요. 다우지수는 여기서 좀 보게 되면 1%, 나스닥
강보합, S&P 500 지수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뭐 미국 증시는 뭐 견고하죠. 매각캡이 좀 쉬워지면 다른 뭐 금융이나 산업재니 원자재니 에너지니 이런 쪽이 좀 올라주고 소비자도 올라주고 또 이들이 쉬면은 다시 또 매각캡이 좀 받쳐주고 그렇지만 이제 국내 증시는 너무 좀 답답하죠 사실상. 어제는 천하대일 전국 단타대회가 알테오젠에서 일어났었죠. 또 알테오젠이 장중 뭐 20% 급락하니까 덩달아서 이제 바이오주 막 투매수 물량 특히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막 20 그건 뭐 한가 근방까지 일시적으로 급락을 하지 않았나.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장은 제가 아래에 국내 시장을 그냥 말씀으로만 좀 드리려고 안 써놨습니다. 자, 구글과 엔스로픽, 이 엔스로픽이라는 회사는 이제 생성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인데, 이 엔스로픽 간의 거래를 법무부는 반독점 소스의 일환으로 취소될 수 있다. 이 보도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구글 주가가 하락을 했다. 그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. 자, 국내 증시. 국내 증시는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장 초반에 막 흔들렸지 않습니까? 막 시간에서 한 2%막 나오니까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방향성 없이 왔다리 갔다리 했었죠.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 마감하고 그러면서 좀 안정을 좀 찾았죠. 그러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장 초반 한 9시 한 3, 40분까지 갑작스럽게 이제 9시 초반대죠. 알테오젠이 이제 이틀 전에 주가 하락 이슈, 뭐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언급된 뭐 특허 관련된 우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왜 나왔냐? 결국은 뭔가 이제 매도할 거를 좀 찾고 있었던 거죠. 그러다가 주가 또 급락했고,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너무 급락하니까 전국 단타대회가 개최가 된 거고. 그런데 또 새롭게,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은, 여기 이제 공시 내용 보게 되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? 이런 내용. RCPS 2천억 발행, 주관사 신한증권 이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 공시가 나왔죠. 이 내용 보게 되면 일단 추진 중입니다. 추진 중이다는 얘기예요. 추진 중이다인 거죠.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, 1개월 이내면 12월 20일 이전에 이제 재공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계속 이런 걸로 이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알테오젠 전자공시 시스템 가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뭐 5% 넘게 이제 취득하면서 주주주 확정이 좀 됐다는 그런 내용도 좀 있고 결국은 그런 거죠. 이게 지금 유상증자 우려감이 그리고 이 상환전환 우선주 RCPS 2천억 규모 이런 부분이 계속 이 알테오젠의 어떤 변동성을 일으키는 거죠.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바이오도 어떤 이게 급락이 나왔을 때 뭐 단기 대응 정도 고려할 수 있지. 지금 이런 이제 변동성이 나오는 시점에서 편안하게 좀 대응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좀 시점이 됐다.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장의 뭐 지수의 어떤 방향성, 미국은 방향성이 있지만은 국내 증시는 여전히 좀 방향성이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왔을 때 천하대일 단타대회나 중소형주의 어떤 단기 매매 이런 거밖에 지금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국내장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흐름이 하루빨리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